첫 번째는 영국의 베버리지 리포트입니다. 1942년이고요. 자, 이게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첫 번째 포괄성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차등기어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랬어요. 급여 적절성이 나오죠?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사회보험의 원칙이다 그래요. 사회보험의 6원칙이다 라고 하거든요. 사회보험의 6원칙. 해설에도 나오죠? 해설에도 6원칙 6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이 거의 고정돼 있어요. 옳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소득 비례가 나오면 안 돼요. 소득 비례가 나오면 안 되고 차등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이런 걸 낸지 아세요? 되게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잖아요. 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자, 사회보험의 6원칙에는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똑같이 돈을 내자. 균일 기여.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겠죠. 똑같이 돈을 냈으니까. 균일 급여와 균일 급여가 있어요. 이걸 정액 기여, 정액 급여라고도 해요. 자, 균일이라는 단어가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일 때 똑같이 낸다고 이 말이잖아요. 소득 비례, 차등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 적용의 포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보험을 왜 넣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대상의 포괄성이거든요. 사회적 위험은 포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입니다. 행정. 행정은 통합하자. 행정을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자라고 하는 거죠. 행정 책임을 통합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급여는 적절하게, 다른 말로 충분하게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끝났어요. 하나 남았죠. 그게 뭐예요? 네, 피보험자는 구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는 구분하자. 6가지로 구분했었죠. 그래서 피보험자 구분의 원칙입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야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덜 하니까 미리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2번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오지선다인 거 보니까 서울시 보건기출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소득 비례로 되어 있잖아요. 소득 비례로 부과하며 차등 이것도 아니죠. X, X. 답은 1번이겠네요. 자, 2번 국가는 관리와 비용 부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보험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산재보험, 그 다음 고용보험, 이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죠. 최저생활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네, 권리 강조했던 거 맞아요.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국민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보고서가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가 됩니다. 자, 이거 3번 지문이요. 이거 잘 나옵니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국민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보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보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 후에 1940년대 말에 국민보조법이 제정되게 돼요. 그전에는 구빈법 체제였거든요. 그 구빈법 체제를 종식시킨 거예요. 구빈법 체제를 종식시킨 거예요. 되게 이제 구빈법 체제가 그겁니다.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공했던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을 권리로 규정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조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거죠. 구빈이란 말보다는 부조라는 말. 우리도 지금 공공부조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을 6개 계층으로 분류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입자, 즉 보험 가입자 대상자는 6가지 계층으로 분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성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인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층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근로자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요. 그쵸? 네. 그 다음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자영업자. 그 다음에 전업주부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모든 위험에 대비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포괄성이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지문들 이거 답 해결했으니까 넘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머지 것들도 중요해요. 어떤 게 어떻게 바뀌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적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적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심화되어서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전체적인 지문들을 보면 아니 답만 찾기 하면은 쉬워요. 소득비례 X, 차등 X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 1번을 맞게 틀어놓고 맞게 고쳐놓고 나머지 지문을 틀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문제풀이에서는 3번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면 5대 악이 나와요.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 나오고요. 또 요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거. 배부지 보고서죠. 당연히 5번이 답이에요. 현대사회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문제 5대 악. 자, 나무 궁에 불 질렀다. 베버리지는 나무 궁에 불 질렀다. 여기 있는 거 찾으세요. 나태, 그 다음에요. 무지, 무질서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무질서로 낸 적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궁핍, 궁핍은 저기 결핍과 동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빈곤. 그 다음에 불결,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이게 5대 악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5대 악으로 들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 보장 정책인 사회보장 체계가 확립되었다.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강조했던 사람은 베버리지입니다. 제가 이걸 쓴 이유가 있습니다. 5대 악이 이거예요. 사회의 5대 악이 이거고 이건 베버리지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제3의 길이라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제3의 길에 앤서니 기든스가 나옵니다. 기든스는 이 5대 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연결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의 별표를 쳐야 됩니다. 나태, 진취성이 해결 방법이에요. 무지, 모르니까 교육이 해결책이 돼요. 질병, 의료보장이 해결책이 되겠죠. 그럼 여기 두 가지는 뭘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암기법, 좀 그렇지만 자궁불안입니다. 자궁불안, 자, 궁 여기 있네요. 불, 안 여기 불 있네요. 그럼 여기에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자, 궁핍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뭐 강조하죠? 자활. 자활이 아니에요. 자활을 조금 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성.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안녕입니다. 안녕. 불결은요, 웰빙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안녕 상태가 아닌 거예요. 불결은. 그래서 안녕, 웰빙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짝짝 연결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연결한 문제 잘 냈었어요. 서울시에서 좋아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계속 베브리지 보고서예요. 베브리지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다. 오지선다인 거 보니까 이것도 서울시. 5대 악은 결핍, 질병, 나태, 불결, 무지. 오답 노트 바로바로 하세요. 이렇게. 자,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한다? 아니. 정률로 낸다? 아니. 균일 기여? 낸다 그랬으니까 균일 기여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영국 이외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 보고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니요. 받았습니다.
1942년에 출간된 이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1944년 6월 12월 아니 194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한번. 그러면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이거 별표. 이건 단독으로도 나옵니다. 사회보장 전제조건 완전 아프예요. 완전 고용, 이게 아동수당과 동의어거든요. 가족수당, 아동수당. 그 다음에 포괄적 보건 서비스예요. 이 보건이란 단어 놓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교육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포자만 외우면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포의 NHS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나라는 NHI죠. 사회보험이니까 인슈어런스를 써요. 여기는 국민 건강 서비스, 내셔널 헬스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국민 건강 서비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아포 NHS. NHS로 나올 수도 있어요. 국민 여기 건강 서비스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드리는 거예요. 아, 보건 건강이구나. 교육이 아니라. 자, 맞습니다. 완전 아포. 답은 5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5번 문제도 베브리지 보고서입니다. 베브리지 보고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사회보험이 모든 사람의 욕구, 사람과 욕구를 포괄해야 된다는 포괄성의 원칙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5대 악이 있었나요?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맞나요? 네. 빈곤의 동의어는 뭐라고요? 궁핍.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달리하는 차등기업, 차등급여. 땡.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균일기업, 균일급여로 나와야 돼요. 기여금과 급여를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행정을 통합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통합적 행정책임의 원칙을 제시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6번 들어갑니다. 사회보장제도 발전 역사 문제에 옳은 것은 입니다. 아, 이거는 섞여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 영국의 국민보험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베브리지 보고서까지입니다. 이 문제 별표. 이런 문제가 좋아요. 이런 문제를 아마 출제위원들은 좋아할 겁니다.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은 독일에 있죠. 질병보험법이에요. 질병보험법이에요. 1883이에요. 산재는 1884거든요.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끊어요.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노령연금 없어요. 건강보험이 1부예요. 그리고 2부는 뭐냐면 실업보험이었어요. 이렇게.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건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던가.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건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던가.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보장법 1935년 제정으로 우선 이거부터요.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 소셜 세큐리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놔야 돼요. 노령연금, 네, 연방정부에서 관리했어요. 그래서 연방노령연금이라고도 하죠. 산재보험 땡, 실업보험이에요. 이렇게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두 가지. 하나가 뭐다? 연금. 하나가 뭐다? 실업보험이에요. 자, 공공부조 세 가지 제도로 도입됐다. 공공부조 있었죠. 공공부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보건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제도를 제가 풀어드리면 세 가지 제도는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서비스가 있다.
이 보건이란 말이 들어가서 광의의 사회보장이다 이런 말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회보험은 노령연금하고 실업보험이 있다. 실업보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알아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됐나요? 1번, 2번, 3번 모두 틀렸다. 베브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 원칙 가운데 하나로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기여금 낼 것을 제시했다. 맞네요. 답은 4번. 6번 문제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푸시려면 영국의 역사, 독일의 역사, 미국의 역사를 골고루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앞의 문제보다는 좀 더 단순해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다. 그러면 사는 곳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주법이죠. 이렇게 정하시면 되죠. 탈락.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초 원칙을 전제로 했다. 맞습니다. 신구빈법 나오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등초 원칙입니다. 나중에 이거 많이 나와요. 열등초 원칙은 듣기만 하세요.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의 복지급여 수준이 있겠죠. 그거 하고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최하위 자활임금 노동자가 있어요. 그분의 급여하고 임금이라 할게요. 임금하고 비교했을 때 복지급여가 그 임금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하는 거예요. 일종의 형평성이죠.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죠. 맞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세 가지. 채찍과 당근 정책에 해당되는 순서대로 쓰면 질병보험, 그 다음에 산재인데 노동자 재해보험, 그 다음에 연금인데 폐질보험, 노령폐질이라고 쓸게요. 노령폐질보험까지. 지금 제가 순서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1883, 1884, 1889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됐죠. 세 가지가. 이게 이제 1911년에 제국보험법으로 통합이 돼요. 참고만 하세요. 베브리지 보고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벌써부터 틀린 것 같죠. 차등 납부 틀린 것 같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탈락. 니은 디귿이 답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외국의 사회복지 역사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도 체킹해야 되겠죠. 첫 번째 독일, 영국, 미국, 영국. 이게 섞였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한 거 나왔네요.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된 사회보험이 질병의료보험. 이게 맞네요. 답은 1번이네요. 그쵸.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COS.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거 민간조직이에요. 민간기구예요. 민간기구. 민간기구. 정부가 주도해서 설립한 게 아닙니다. 자,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지금 건강보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읽으셔야 돼요. 메디케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메디케어는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만들어 놓은 의료보험 제도인데요. 이 케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어는 되게 어떤 분들이 케어를 받냐면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예요. 알았죠?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 말하면 의료급여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1종, 2종.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35년에 실시되었다? 아니죠. 6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한참 멀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신구빈법에서 1834년 열등초 원칙은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 이게 스피넴랜드 제도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스피넴랜드 제도예요. 열등초 원칙과는 상관없어요. 됐죠? 별개예요, 별개. 답은 답은 1번이었고 2번 영국의 COS나 인보관 운동 다 민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메디케어는 60년대 때, 그 다음에 최저생활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준 제도는 바로 스피넴랜드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